자, 오늘은 리더십의 중요성 3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리더십 좀 쭉 훑고 역량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뭐냐 좀 살펴보고 역량을 좀 들어가서 저의 목표는 역량에 들어가서 역량 대화 시범까지 보이고 밥을 먹고 역량 대화 실습을 한 30분씩 하고 오후 수업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봐요. 그래서 리더십은 이게 리더십 수업도 아니니까 깊이 안 들어가고 이런 리더십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 하면 리더들을 볼 때 이분이 어떤 스타일의 리더들일까 이런 거 좀 알아보는 정도. 그 뒷배경理론 누가 만들었고 어쩌고 무슨 데 이것까지는 안 하고 그 나머지 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몇 권 읽는 걸로 그렇게 해봐요. 30페이지 리더십의 중요성 요것만 좀 누가 읽어주세요. 요 앞페이지 여기가 전부 요약이 돼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주시면. 집단, 팀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리더라 부른다. 조직이나 집단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얼마나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리더십이란 통솔력, 지도력, 지도성, 지도권이라 할 수 있는데 리더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이나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 또는 그러한 능력 기술을 말한다. 인간 존중 경영을 실현하는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박스도 읽어야 되나요? 네네, 박스까지. 네. 리더십은 개개인의 역량을 직결시켜 집단의 역량이 단순한 합 이상의 힘을 갖도록 시너지 효과를 촉진한다. 어떤 집단에서의 리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는 그 집단의 성과는 물론 나아가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은 부하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시키는 요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네,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계략을 말을 했는데 또 31페이지도 요약을 했는데 이거 이제 읽어보셔요. 뭐 이거 늘 우리가 듣는 얘기니까 부하를 신뢰하고 부하로부터 신망을 얻어야 된다. 비전을 개발하고 목표를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네, 자 32페이지 스타일이 있어요. 헤이 컨설팅이 세계적으로 컨설팅에서는 뭐 2, 3위 몇 위죠. 뭐 액센추어 또 헤이 컨설팅 또 뭐 있더라. 유명한 거 또 있는데 하죠. 요 몇 개가 세네 개가 세 개의 컨설팅을 다 해요. 그래서 헤이 컨설팅 유명한데 이런 데서 주로 무슨 이론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거 갖다 쓰고 그래요. 왜냐면 이분들이 거의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다 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자, 지시형 리더, 비전형 리더, 관계형 리더, 민주형 리더, 솔선형 리더. 그냥 말만 들어도 알겠죠?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육성형 리더. 말만 들어도 다 알겠죠? 네. 자, 이런 리더십으로 분류를 하더라. 여러분 좀 이따 나는 어떤 리더인가 좀 대화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칭을 떠나서 어떤 리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5페이지. 자, 자세한 내용은 꼭 읽으시고요. 나중에 35페이지 보시면 성공한 리더들의 리더십 특징을 보니까 중간 정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성공적인 리더들이 6가지를 골고루 쓰고 있는 게 아니더라. 아니더라. 성공한 리더들은 비전형, 관계형, 민주형, 육성형 요 4가지를 주로 쓰더라. 그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공적이지 못한 리더들은 주로 지시형과 솔선형을 쓰더라. 예. 우리 맨날 지시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렇게 통계에 나왔죠. 자, 그런데 지시형은 알겠는데 솔선해라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솔선형은 또 안 좋다 그럴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자기가 먼저 높은 거 제시하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부하들이 맨날 부하들은 아 못났구나 난 참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지 않다. 물론 위기시 또 너무너무 중요한 때는 설선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임을 해라. 그것이 인재를 키우고 또 업무를 분산시키는 예, 그런 방법이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시형과 솔선형이 부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더라. 그래서 실패라고 안 적어놓고 여기에 왜냐면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 안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시도 필요하고 솔선이 필요한데 부하의 사기를 저하시키더라. 이거를 주로 써버리면 이거 가끔 섞어서 써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들 언급되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자 38페이지 우리 지난주에 그거 봤죠. 이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인간 연구의 발전사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 26페이지에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 특성이론, 인본주의론, 감성이론. 저는 이 이론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행동이론, 행동을 반복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머릿속에 둬두세요. 이거 코칭에 다 사용하는 거니까. 38페이지에는 리더십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인간 개발이긴 한데 특히 리더에게 해당된 거죠. 지난주에 한 거는 그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리더 및 인간 개발의 변천사 이렇게 본 거고, 자 오늘은 리더십의 포커스에서 보는 거예요. 자 1900년대 초기 38페이지입니다. 1900년대 초기 현대 리더십의 이론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 이론이 대두됐는데 이때 위대한 리더는 타고 태어난 특성이 있더라.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옛날에 많이 들었죠. 지금도 여전히 쓰는데 리더들은 지능, 통찰력, 책임감, 솔선수범, 인내, 자신감, 사교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1900년도에는 분석을 했어. 여러분 참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 솔선수범은 안 좋다잖아.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여전히 예,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자, 옛날엔 특성을 갖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리더십, 이게 최고였어. 과거 우리 1960년대, 6, 70년대. 그래서 따라와! 그러면 다 따라가야지 뭐. 안 따라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다 숙청! 그리고 그냥 나가야 돼. 안 따르려면. 그러지 뭐, 이 리더의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졌다가 시끄러워.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설명할 때, 어이, 저기,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말이야. 빨리 가야지 그 산업이 발달하니까 뚫어! 그러면, 카카, 저희 나라 산이 많아갖고요. 그 뚫기 힘듭니다. 우리 기계도 없고요. 뭔 잔말이면 그냥 뚫으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하라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달했다 그러더라고. 그걸 논리로 따지고 당신은 리더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 발달 못했어요. 예, 그 시절은 그 리더십이 필요했을 때죠. 행동이론, 그 다음에 보세요. 행동이론. 좋은 리더의 특별한 행동 양식은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보았다. 예. 리더의 행동 특성은 조직 안에서 자유방위형, 지시형, 인간 관계형, 민주형 등으로 나타난다.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아니야, 그 특성, 뭐 통찰 이런 그거 타고 태어난 사람은 리더고 그거 안 타고 태어난 사람은 리더 아니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런 특성이 없어도 방위명, 지시, 인간관계 이런 거를 발전시키면 리더십 잘 발휘할 수 있어 라고 또 이제 들고 나온 거야. 리더십 학자들이.
예, 이런 연구를 해서 또 통계 데이터 뽑아내고 조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상황 이론이 발달됐어. 광의명, 지식형, 인간형, 민주형 알겠는데 그 맞기도 하는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바꿔야 돼요. 이 민주형은 이 사람 민주형 리더니까 민주형으로 리더십 발해서 이 회사는 성공시킬 거야. 그럴 거 안 된다. 민주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회사의 발전 단계도 있죠. 회사의 또 안에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게 있죠. 또 직원들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주장이. 상황이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 리더십이 나왔어.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상황 이론은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업 단위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 외부 환경의 성격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결정해.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지시형이야. 뭐야 해서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을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건 거예요. 웃기죠?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리더가 자기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게 상황 리더십인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후로 하우스 1977년에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높은 성과를 이끌어낸다. 강조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대두됐다. 아니,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가 나오는구나. 카리스마가 그 옛날은 아니네. 저기 1900년도에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안 썼고 리더는 이런 성격을 타고 태어났다는 특성 이론이라고 정리를 한 거고 자, 카리스마 리더십이 대두됐는데 여기는 노력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거래의 바탕을 둔 거래적 리더십이 대두되는데 카리스마가 막 끌고 가는 그 힘과 추진력 있죠. 그게 있어야 리더다. 그게 많으면 좋은 리더다. 그랬는데 동시에 거래적 리더십이 대두됐어요. 아니야. 막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직원들하고. 너 월급을 더 줄 테니까 할래 말래. 예, 너 저기 이거 못하면 잘릴 건데 할래 말래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아, 그다음에 또 대두된 게 있어요. 야, 카리스마 거래 갖고 되냐?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것이 대두됐는데 그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자, 여기까지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여기까지야. 지금까지도 변혁적 리더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아니면 저 밑에 자유방위명 인간 이거 안 쓰냐?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면서 그거보다 얘가 좋아라고 주장을 해서 내놔 보니까 분석하기에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분류하기가 더 좋은 거고 역동 이론, 인지 행동 이론, 특성 이론 이거 옛날 건데 안 쓰냐면 다 쓴다 그랬잖아요. 코칭에서. 그죠? 다 써요. 그런 것처럼 리더십도 옛날에 해놨던 거를 그때 보니까 리더는 이렇더라 해놓은 게 그게 없어지나요. 그 특성들은 있지. 그래서 그 리더십을 쓰면서 그거보다는 이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야, 그래서 끝에 변혁적 리더십. 자,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는 사람이 스스로 의식을 변혁시키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시키고 부하를 동기부여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어때요? 비슷하죠, 코칭이랑? 그래서 코칭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에다가 여기 틀에다가 갖다 넣은다면 상황 리더십도 들어가요. 상대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줘라잖아요. 맞춰줘라. 업무도 맞춰서 시키고 대화 스타일도 맞춰서 하고 동기부여도 리더 스타일에 맞추는 게 아니라 부하들 스타일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상황 리더십도 쓰고 있고 여전히 특성 이론도 쓰고 있고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의 리더야. 저런 스타일이야. 여전히 쓰고 있고 거래적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월급을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면 너 할래 안 할래 인센티브 줄까 아니면 다른 걸로 줄까 이게 거래하는 거야. 그것도 여전히 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론들을 들여다보면 다 어떨 때는 우리 몸인데 팔을 어떤 사람은 팔을 연구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연구했고 어떤 사람은 몸을 연구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연구한 거야. 그렇게 본다면 발견을 차제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차례로 해서 마치 옛날 건 안 쓰고 새로운 게 최고다 이러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들을 에, 연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발견했을 뿐이니까 그거 다 쓰는 것이죠. 적절하게 활용해서 저는 여러분 수업 시작할 때 상황 리더십을 제시하죠. 예, 그래서 부하가 신입 직원이냐 경력 직원이냐에 따라서 지시를 더 많이 쓰고 또 티칭을 많이 쓰고 중간형 정도의 리더가 되면 멘토링을 더 많이 쓰고 지시보다는 멘토링으로 하고 능숙하고 자립적으로 스스로 할 책임을 지는 의식이 생겼을 때는 코칭을 80% 해라. 제가 그렇게 제시해드렸거든요. 상황 코칭이야, 상황 코칭. 자, 그래서 이런 개념 이론들은 우리는 다 쓰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인데 코칭이랑 비슷합니다. 39페이지. 변혁적 리더십과 상황적 리더십의 장점을 포함하고 그러면서도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연성과 신속함, 효율성을 지닌 탁월한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가? 코칭 리더십이. 코칭 리더십. 자, 40페이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파이프라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인데 그 리더십에는 단계별로 발휘하는 역할이 다르다. 역량도 다르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처음부터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예, 리더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기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다. 리더의 직책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나 가치를 미리 개발하고 목표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리더십, 예, 네. 그 다음도. 네네.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형에서는 리더의 직책을 6개로 나누고 각 직책마다 개발해야 할 능력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타인을 관리하는 단계. 둘째, 초급 관리자를 관리하는 단계. 셋째, 영업 전담 관리자 단계. 넷째, 사업 총괄 관리 단계. 다섯째, 그룹 관리 단계. 여섯째,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단계. 이 네. 모형에서는 여기까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있죠. 요 네모 칸에 들어간 게 직책이에요. 직책. 타인을 관리하는 단계는 타인을 직접 만난다는 거야. 세일즈맨. 창구에 있는 직원들. 네, 그런 분들이고요. 둘째, 초급 관리자를 관리하는 단계들은 차과장급, 차장과장. 영업 전담 관리자, 요 근방이, 둘째, 셋째가 차과장, 부장, 그러니까 팀장급까지를 포함해요. 팀장급. 영업팀장, 그렇게 되겠죠. 셋째가. 넷째는 여기가 상무급.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재정상무, IT 기술개발 상무, 또 제품마다 또 따로 있고 상무는 어떤 사업의 제품 단위별로 하기도 하고 일감별로 이렇게 맡아요. 그렇죠. 팀장은 내가 그룹 구성원들을 한 20명 안고 있는 게 팀장이고 그 팀장을 10개를 관리하는 게 상무다. 10개 전후 상무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조직 전체
어떤 일련의 업무 순환이 돌아가는 하나 단위를 주로 맡아요. 상무님이. 그래서 사업총괄이라 그러는 거야. 넷째. 다섯째는 그룹 관리 단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인장 같은 걸 것 같아요. 어떤 그 시장 전체 그쪽 나라 한 10개를 포괄하는 그런 판매 그룹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내에 15개의 사업부제가 있어요. 15개 사업부제인데 그거를 이제 상무님이 밑에 넷째의 사업총괄은 그 15개 사업부가 있다 그래서 상무님이 그 사업부를 다 하나씩 총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상무님이 총괄하고 우리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상무님이 총괄하고 어떤 경우는 전무님이 하시고 어떤 경우는 부사장님 하시고 이렇게 나누더라고. 사업에 따라서. 자, 그 윗단계는요. 역량과 역할에 따라서 사업이나 그룹 관리들을 나눠요. 근데 그룹 관리 단계에 가면은 삼성전자 15개 이외에 삼성그룹이 있죠. 또 삼성의 또 수십 개의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 다를 말하는 거야. 그룹 관리를 하는데 그룹 관리에서 너는 이쪽 그룹 맡아. 너는 전자 해. 너는 IT 해. 너는 쇼핑몰 해. 이렇게 그 전체 사업을 또 관리를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네. 자, 여섯째는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단계니까 아예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누가 관리해요? 전체를? 이름도 누구야 그 아드님? 이건이 아닌데. 이건이는 아버지고. 이재용. 이재용. 왜 잘하는 이름도 생각 안 날 때 이재용이 관리하죠. 예. 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거 이재용 및 그 밑에 팀원들 그 그룹 관리 이런 식으로요. 회사라는 거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역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코칭을 많이 한다 할 때 리더들을 구분해 볼 때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리더들마다 이슈가 다 달라요. 그리고 힘과 포스가 다 달라. 여러분 밑에 관리자를 코칭하다가 위에 상무를 하면 만나는데 포스가 딱 달라. 상무님 딱 오면은 이 포스가 달라. 그냥 힘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이끌어 가겠죠. 그 정도의 그 마인드와 또 머릿속에 들어있는 각오 그 힘들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 양이 그 사람 얼굴에서 나타나요. 보면은 그 자리가 사람의 힘을 만들더라고. 위치가 바뀌면 달라 보여.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야. 코치의 자신감과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저는 지난 23년간 별 사람을 다 기업 코치로 성공시켰고 별 사람이 다 저 등어리를 타고 올라와서 배워가지고 회사 차렸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네, 나는 믿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믿어요. 조아영 코치가 예쁘게 정장 입고 내가 가르쳐준 프로그램 들고 프로세스 들고 가면 할 수 있어요. 조아영 코치가 마음 먹는다면. 딱 이러고 있을 때 이러지 않고 안녕하세요 상무님 이렇게 이런 자신감만 놓지 않으면 한 10분만 코칭하면 이제 그가 맞춰갖고 와. 자, 이거 비밀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어때요? 욕구가 다 똑같아. 두려움도 똑같고 욕구가 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원리가 비슷해요. 원리가. 이야기의 내용 소재가 다를 뿐이지 역할이 좀 다르고 그거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리더십 끝. 자, 리더십에 대해서 10분 쉬고 와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한 20분 들이세요. 한 4분씩
4분씩 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 리더십이다. 그래서 난 어떤 리더십을 좀 개발해야 돼. 그리고 사회에는 주로 어떤 리더십이 많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네. 질문 있는 분은 지금 해주셔도 좋고요. 없다면 우선 쉬고 오겠습니다. 네. 쉬고 오겠습니다. 자, 아까 정신역동 이런 인지행동 특성 이런 감성 이런 이제 생각나죠. 벌써 제가 3번째 언급해줘서. 그러면 정신역동 이론에서 존재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인지는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특성은 그거잖아요. 성격, 인내심이냐, 솔선이냐 뭐 이런 특성. 감성 이론은 이제 감정 다루는 법. 긍정심리학은 강점 중심의 강점 코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리더십에 들어갔는데 리더십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시형, 비전형, 관계형, 집단 운영형, 규범형, 육성형 했는데 성공한 리더들은 이 4가지를 쓰더라. 실패한 리더들을 보니까 지시형, 솔선형을 썼던 사람들이 주로 그렇더라. 이거 통계로 나온 거예요. 통계로.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그렇다는 걸 좀 유념해 두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보니까 행동 이론이 있었고 상황 이론이 있었고 변혁적 이론, 코칭 리더십. 지금이 이제 코칭 리더십인데 변혁적 리더십은 여전히 코칭 리더십과 이렇게 어울러서 비슷하게 써요. 리더는 카리스마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의식을 변혁시키고, 자, 이게 코칭이에요. 의식을 변혁시키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 동기를 부여. 의식 변혁과 동기 부여. 이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코칭은 변혁적 리더십과 상황 리더십의 장점을 포함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연함, 신속함, 효율성을 지닌 탁월한 리더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금은 다 코칭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기업의 조직이나 학교에서도.